식을 좀 잘 보기는 해야 돼. 식을 좀 잘 보고 풀어봐.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삼포도에 나와 있는 내용 심화로 들어가죠. 삼포도 심화. 오늘 질문 받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관계로 전체 다를 하진 않고 일부만 잘라서 필요한 내용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총 2가지 얘기할 거거든. 자, 우리 평균 찾을 때 어떻게 찾았었지? 그렇지. 별량의 개수를 전체 총도수로 나눴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간단하게 예를 좀 들어보자고. A랑 B랑 C라는 3개의 별량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확인돼요? 이 상태에서 평균 M을 지금부터 한번 우리는 배운 대로 구해볼 겁니다.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통해서 찾게 되겠지? 좋아. 이렇게 찾는다라는 걸 일단 알아두는 거야. 확인됐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분산을 찾아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분산은 어떤 방법으로 찾게 되냐면 3분의 각각의 별량에서 평균을 뺀 거를 편차라고 불렀죠? 이걸 제곱하는 형태로 우리는 찾아냈었죠. 이렇게. 이게 원래 우리가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었잖아. 확인되죠? 자, 그랬을 때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 계산할 때. 전개하고 막 잘라내고 막 난리도 아니었지? 그 과정 한 번 더 할 거야. 전개합시다. 그럼 3분의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나오지?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M을 하고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지? 그 다음 더하기 3M제곱을 하면 되겠죠. 여기까지 전개되는 거 빠르게 해봤는데 이해되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일단 한 덩어리를 묶어냅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3분의 A의 제곱에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C의 제곱이 돼요. 맞아? 자, 이렇게 묶어내. 이렇게. 보이지? 그러면 이거는 잘 봐. 식을 살짝 변형해서 쓸 거니까 잘 봐야 돼. 마이너스 2m에다가 곱하기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이렇게 바꿔 썼습니다. 확인되니? 자, 다시 이렇게 마지막 묶을 수 있지? 그럼 3, 3 약분하면 플러스 M제곱 되죠? 여기까지 확인돼? 안 돼? 쉬워? 내도 돼? 자, 그러면 아저씨도? 아저씨, 그럼 이거 뭐야? 그렇지, 이거 M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평균으로 찾았던 거잖아. M으로 치환. 어? 왜 뭐야 너? 이걸 치환하는 게 신기하다고? 야 이씨. 마이너스 2M제곱 나왔지? 플러스 M제곱이지? 동량이 돼버렸잖아. 계산을 해버려. 마이너 M제곱으로. 그리고 앞에 있는 건 그대로. 3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게 분산이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확인돼요? 그래서 분산을 구하게 될 때 우리가 원래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분산은 이렇게 썼었잖아.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썼었지. 근데 새로운 방법이 등장을 한 거야. 분산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별량의 제곱을 한 게 A제곱, B제곱, C제곱이잖아. 그거의 평균. 3으로 나눴으니까. 빼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평균의 제곱이라는 또 다른 방법이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새로운 방법이 등장했지.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면 풀이 과정이 절반 이하로 줄어.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유형편에 지금 보시면 어디를 보면 되냐면요. 아까 전에 우리 16번 문제 별표 쳐놨어, 안 쳐놨어? 쳐놨지? 거기 봐. 보이니? 그러면 지금 보면은 3개의 별량 A, B, C의 합이 10이고 각 별량의 제곱의 총합이 90이라고 나왔지? 식으로 써보잖아? 12번 문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야? 12. A제곱에다가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얼마야? 90이지. 우린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식에서 평균 M 찾을 거야. 3으로 나누기만 하면 되잖아. 얼마야? 4. 맞죠?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시켰어? 표준편차 구하라고 시켰지?
분산 찾으면 되지. 그럼 분산 어떻게 하면 돼? 3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서 평균 m의 제곱 빼면 되잖아. 91ml. 그러면은 30에서 뭐 하면 돼? 16 빼면 되잖아. 끝났어. 찾은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예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 중학교 3학년들한테 이 공식을 가르쳐주고 이걸로 문제 풀라고 시켰어. 학교에서 100점이 5명이 나왔어. 중3 2학기 시험에서. 근데 서술형 문제가 이거였어. 이걸 아까 우리 유형편에서 풀었던 방법 있지? 그걸로 풀려고 문제를 낸 거야. 근데 애들이 그 5명이 우리 학원 애들이었는데 다 이걸로 풀었어. 다 틀어덩어렸어. 니네 이거 안 배운 거지 않냐? 걔 중에 한 명이 이걸 증명을 한 거야. 그래서 그 한 명만 100점. 그래서 선생님이 안 배운 공식을 쓸 때는 증명하는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그런 학교 예시들 때문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 방법으로 풀면 지금 우리 뭐 했어? 그냥 요거 ABC 3개 가지고 간단하게 이해 들었잖아. 그래서 분산 원래 구하는 식을 전개해서 변형해서 만들어냈잖아. 이렇게 만들어진 이 공식이 실제로 니네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공식이야. 그때는 ABC가 아니라 별량을 N개. 졸라 많은 거. 졸라라고 하면. 졸라 많은 거. 엄청나게 많은 별량을 가지고 시그마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서 만들어내.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지 말자고. 그냥 간단하게 예시만 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공식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용하면 문제 되게 쉽게 풀린다는 거야. 이게 너네한테 가르쳐주는 오늘 첫 번째 고등학교 심화 내용이야. 확인돼요? 여기까지 이해되냐 안 되니? 그러면 이 방법 이용하잖아? 나머지 문제들도 충분히 풀 수 있어. 요거 말고도 또 별량 제곱에 대한 얘기 나왔던 거 우리 되게 많았잖아. 23번 같은 경우 평균 찾고 분산 찾았잖아. 그래서 우리 뭐 했어? 이거 다 전개해가지고 또 막 했었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보여줘? 알았어. 그럼 23번 하나 더 해보자고. 23번 문제 보면은 지금 평균이 얼마라고 나왔어? 11이라고 나왔지? 맞아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부터 x 플러스 y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는 거잖아. 평균 11 가지고. 맞죠? 다 더한 다음에 계산하면 되는 거였지. 아까 우리 이거 25가 나왔던 것 같아. 요거 일단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자고. 그 다음 분산이 4라고 나왔지. 그래서 우리 이거 분산 구하기 위해서 뭐 했어? 편차 다 구해가지고 전개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지. 그 과정을 다 줄이는 거야. 분산이 뭐야? 별량을 제곱하면 되잖아. 64 더하기 12의 제곱 144 더하기 10의 제곱 100 더하기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의 제곱까지 한 다음에 여기서 빼기 평균 11의 제곱 빼기 11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된다? 4다. 이렇게 가는 거지 뭐 그냥. 확인돼요? 그럼 이항하면 125잖아. 5 곱해봐. 625. 그러면 625가 요거 2개 더해봐. 208. 얘까지 더하면 308.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308.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얼마가 돼? 317. 바로 나와버리잖아. 그 다음 연립이야. 어때? 계산 과정이 확 줄어버리지?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야. 니네 계산할 때 편하게 하라고. 알겠어요? 확인돼?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공식. 가능하면 지금 우리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좀 있잖아.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 들어갈 거고 이번 주 좀 여유 있잖아. 요거 증명으로 손을 한번 쓰면서 해봐.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선생님 왜 이렇게 묶었지? 이거 나도 묶어봤는데 잘 안 되는데? 이런 거 계속 체크하면서 해봐. 그래서 몸에 익혀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최소 한 번 이상은 도움을 무조건 받아. 꼭 알아둬. 알겠죠? 이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할 거.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얘기할 거. 뭐 있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ABC 가지고 평균 찾고 분산 찾았었잖아. 맞지? 자, 이번에는 ABC라는 별량이 있는데 특정한 숫자를 더할 거야. 똑같이. 이거 아까 우리 문제로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똑같이 더하는 거 맞지? 자, 그럼 이제부터 더해 볼 거니까 잘 봐. 더해서 우리는 평균을 지금부터 찾을 거야. 그러면 평균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더하기 3K가 되겠지? 이 식을 마찬가지로 분해해서 쓰면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더하기 K 한 거지. 맞아? 이때 이거 뭐였지? 앞에 식에서 1번이랑 연결이야 지금 우리 계속. M이지? 그러면 결국 평균이 뭐가 돼? M 플러스 K야. 다시 말하면 뭔가 특정한 숫자가 더해지잖아?
원래 있던 A, B, C의 평균에서 더해주는 숫자만큼만 더해주면 되는 거야. 확인돼? 이거 가지고 바로 24번 문제 눈으로 봐. A, B, C, D의 평균이 10이었지. 맞죠? A에다 4 더했고, B도 4 더했고, C도 4 더했고, D도 4 더했지. 다 똑같이 4 더했지. 그럼 그냥 평균 얼마라고? 14라고. 그래서 암산이 된다는 얘기였어, 아까. 확인되니, 안 되니?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분산 찾을 거야. 분산. 그럼 분산을 찾는 방법은 이번 거는 편차 제곱으로 가는 게 편해. 왜냐? 평균이 n 플러스 k잖아.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편차의 제곱으로 가보자. 그럼 3분의 여기서 이거 빼봐. a-m 되지. 편차가 a-m이잖아. a-m의 완전 제곱 더하기 b-m의 완전 제곱 더하기 c-m의 완전 제곱이지. 맞니? 우리가 원래 봤던 분산이랑 어때? 같아 달라? 같지? 그러니까 똑같이 s제곱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은 숫자를 더하잖아? 평균은 더한 만큼 커지거나 작아질 거야. 근데 분산은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보고서 야 이거 4도 했네. 그러니까 아 이거 평균 14고 분산 4, 표준 편차 루트 3 똑같아 라고 얘기했던 게 요 논리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해돼요 안 돼요? 마지막 괜찮아? 자 그럼 세 번째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가볼 거야. ABC라는 별량이 있거든. 이제 K배 할 거야. 이번에는 숫자를 곱하겠다는 얘기야. 마치 여러분들 책에 25번이 지금 보니까 어때? A, B, C, D가 나왔는데 5가 곱해졌지? 이것도 눈으로 보고 찾을 수 있어. 원래 있던 평균 6이지? 그러면 5A, 5B, 5C 나와있지? 이거 평균 30이야. 그 다음에 분산이 원래 있던 게 표준 편차가 2지? 그럼 분산이 4란 얘기지? 이거 분산 100이야. 그냥 눈으로 보고 찾는 거야. 그럼 표준 편차가 얼마? 10이 되는 거지. 분산은 100 되고. 그거 가르쳐줄게, 이제 또. 자, K배 했지? 평균 찾을 거야. 그러면 3분의 어차피 K가 공통인수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 다 더하면. K로 묶어. 이렇게. 그럼 이걸 다시 쓰면 K에다가 곱하기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제. 이렇게 돼버려. 근데 A, B, C 더한 게 문제에서 아까 얼마였지? M. 그럼 결국에 평균이 뭐가 돼? K, M이야. K가 곱해지니까 평균 그냥 같이 곱해버리는 얘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평균이 원래 A, B, C, D의 평균이 얼마였어? 6이었지? 5 곱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 그냥 뭐 했어? 30이라고 그랬지? 그냥 바로 5 곱해버린 거야, 평균에다가. 확인돼요? 자, 그러면 이제 분산도 똑같이 찾을 거야. 이번에는 분산을 새로 배운 공식으로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별량들 제곱해야 되지? 자, 제곱하자고. 그러면은 3분의 K제곱, A제곱 더하기 K제곱, B제곱 더하기 K제곱, C제곱이잖아? 여기서 빼기 평균을 제곱한 걸 빼야 되지? 평균이 KM이었잖아. 제곱하면 K제곱, M제곱을 빼면 이게 분산이 되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럼 지금 잘 봐봐, 시계. K제곱이 모든 항이 다 들어가 있다? 이번에도? 그치? 묶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3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앞에 쪽에서 남아. K제곱 묶어 나왔으니까. 뒤에 쪽도 어때? 마이너스 M제곱이 그냥 남아버리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돼. 그러면 여기 이거 우리 뭐였어? 분산이었지. 맞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뭐가 돼? K제곱에 S제곱. 원래 있던 분산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몇 배 했어? 5배 했지. 그러니까 선생님 분산 바로 얼마라고 그랬어? 100이라고 그랬지. 원래 있던 분산이 4였잖아. 근데 5배 했잖아. 제곱하면 몇 배야? 25배지. 그래서 4에서 25 바로 곱해서 분산 100이라고 얘기했던 거야. 확인돼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안 되니? 이해돼? 자, 그러면 이제 봐.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 평균도 더하고 분산은 변함없음. 곱하면 어떻게 된다고? 평균도 곱하고 분산은 제곱으로 곱하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할 거냐? 별량을 이렇게 써볼 거야. 잘 봐. 원래 ABC가 있어. 앞에서처럼 ABC가 있었어. 얘를 전부 다 K배 할 거야. 확인? 그리고 똑같은 수 L을 더할 거야. 확인되니? 이걸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직접 손으로 안 쓰고
맞춰볼 거야. 평균 찾을 거야. 원래 ABC의 평균이 얼마였어, 앞에서? M이었지. 근데 K를 곱했고 L을 더했지. 그러면 결국 평균은 K를 곱하고 원래 있던 거에다가 플러스 똑같이 L을 더하면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자, 이제 다시 분산. 분산을 찾으면 원래 있던 분산이 S제곱이었잖아. 근데 K를 곱했고 L을 더했지. 더하는 건 상관이 있었어, 없었어? 영향을 안 줬지. 근데 곱하는 건 어떻게 영향을 줬어? 제곱으로 영향을 줬지. 그래서 이렇게 한 줄 요약해서 이걸로 배우면 돼. 이게 오늘 니네한테 가르쳐줄 두 번째 내용이야. 그럼 이걸 배우고 나면 지금 여기 보이는 거에 26번 문제 보여요, 안 보여요? 눈으로 풀 수 있어. 자, 26번 자료만 써줄게. A, B, C가 있지. 이거의 평균이 얼마야? 4고 분산이 얼마래? 5라고 나와 있죠. 근데 별량들이 어떻게 바뀌었어? 2A-3, 2B-3, 2C-3으로 2배 한 다음에 3을 다 뺐지? 그럼 평균도 어떻게 하면 돼? 원래 있던 평균에 2배 한 다음에 3을 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2 곱하기 4 빼기 3이 그냥 평균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얼마야? 오. 그 다음에 분산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빼는 거, 더하는 거 영향 없잖아. 곱하는 것만 영향이 있는 거잖아. 얼마 곱했어? 2를 곱했지? 그럼 제곱이면 4잖아. 4에다가 원래 있던 분산 5 곱해서 분산 20이에요. 이렇게 찾으면 끝이라는 얘기야. 어때? 숙제하기 훨씬 편해지지?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서 두 번째 공식까지 유도를 해주고 나면 사실 중등교과에서 여러분들이 보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풀이는 절반 이하로 줄어.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만 있어도. 확인돼요? 원래는 요거 말고 몇 가지를 더 얘기해주고 싶은데 요거까지만 할까? 몇 가지 더 해줄까? 몇 가지 해주는 게 중요해요. 많이 중요하냐고? 아니, 이제부터는 그냥 어디 가서 자랑하기 위한, 비틱질하기 위한 거야. 지금부터는. 요거는 실제로 꼭 필요해. 니네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숙제하는 데도 그렇고 많은 도움이 되긴 할 거거든.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약간의 비틱이 들어간 거거든. 어떻게? 가르쳐줘? 그래, 그러면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줄게. 한 가지만 얘기해 줄 테니까 한 가지만 들어봐. 자, 우리 평균 찾을 때 보잖아? 그러면 재밌는 게 하나 있어. 뭐가 있냐면 평균을 찾는 공식을 잘 보잖아?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지금. 저 공식에서. 맞지? 근데 우리가 평균 M을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다라고 지금 앞에서 써놨었지. 이거를 3분의 A 더하기 3분의 B 더하기 3분의 C 이렇게 바꿨어도 될까 안 될까? 되지. 즉 A, B, C를 3으로 나눠도 되지. 그럼 자, 지금부터 잘 들어봐.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지금부터 약간의 의미를 부여할 거거든. 무슨 의미를 부여할 거냐면 여기는 3분의 A 있지. 이거는 아니다. 3분의 A 3분의 A 보이죠? 이거를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A라고 쓸 거야. 확인? 그 다음은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B. 그 다음은 3분의 1에다가 곱하기 C라고 쓸 거거든. 자, 여기 보이는 이 3분의 1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야. 3분의 1. 여기다 무슨 의미를 부여할 거냐면 A, B, C라는 세 개의 카드가 있어. 세 개의 카드가 있어. 세 개의 카드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야. 선택할 거야? 몇 가지 경우가 나올까? 세 가지지. 맞아? 그 중에 A를 선택하는 경우는 몇 가지일까? 한 가지지. 이때 우리는 A를 선택할 확률을 만들 수 있어. 전체 중에서 A는 한 장밖에 없잖아. 세 장 중에 한 장이잖아. 확률로 따지면 3분의 1이야. 이걸 우리가 퍼센트로 보통 33.3%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 그 확률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여기 보니 얘가 뭐냐? 확률이야, 확률. 확인됩니까? 그럼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우리는 표를 하나 그릴 수 있거든? 여기에 A, B, C라는 별량이 들어오게 될 거고 여기에 확률이 나오게 될 거야. 확인? 자, A, B, C가 있어. A를 선택할 확률 얼마? 3분의 1이지. B를 선택할 확률, C를 선택할 확률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지금 현재 표상에서. 맞죠? 자, 이때 평균 M이 뭐가 되는 거냐면 얘네 둘을 곱한 거다. 곱하고 곱한 다음에
더한 거다. 맞니 아니니?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평균 m을 구하게 될 때 여기 보이는 x를 변수라고 얘기하거든. 여기는 p는 확률이야. 확률에 대한 변수잖아. 이런 확률이 나오게 만드는 변수. 그래서 얘 x를 정확하게 확률 변수라고 불러. 확률에 대한 변수. 그래서 확률 변수 x에 대한 각각의 확률을 나타낸 확률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표, 확률 분포표를 우리는 지금 만든 거야. 용어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어. 그냥 이런 게 가능하다 정도로만 알아두면 돼. 이때 이 확률 분포표에서 나올 수 있는 특정한 숫자가 나올 수 있게끔 기대되는 값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다른 말로 우리는 기대값이라고 불러.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뽑기 하잖아. 너네 혹시 그거 해봤냐? 아파트 야시장이라든가 뭐 학교 행사라든가 뭐 하다 보면은 이렇게 종이가 큰 게 있고 이렇게 뜯는 거, 종이 뜯는 거 돈 내고 해본 적 있어? 뭐 1등 상품 써져 있고 2등 상품 써져 있고 3등 상품 써져 있고 막 하지. 그랬을 때 그 뽑기를 그냥 무작위로 내 마음대로 만드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그 뽑기는 확률에 근거해서 이득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져. 확률이 우리 생활에 이런 영향을 미쳐. 내가 단순하게 뽑기판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1등 상품을 100만 원짜리를 넣었어. 그러면 뽑기가 100장이 있어. 하나를 뽑는데 100분의 1의 확률로 우린 당첨이 되는 거잖아. 근데 하나의 뽑기에 100원이면 100만 원짜리 상품이 가당키나 해? 안 되겠지. 그랬을 때 내가 이득이 나게끔, 즉 나한테 이득이 돌아올 수 있게 기대되는 값이라는 걸 조사를 하고 그걸 책정해서 실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한단 말이야. 확인돼요? 그런 복잡한 논리를 통해서 등장하는 기대값이라는 게 나와. 즉 이 확률이 분포되어 있는 표에서 내가 이득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기대되는 값이 얼마냐를 얘기해. 그랬을 때 그 기대값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기대값을 대문자 1을 쓰고요. 그리고 x라는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이다 해서 ex로 표현을 해. 확인돼? 이 ex를 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 각각의 확률 변수들이 있겠지. 이게 뭐 x1, x2, x3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여기가 확률 p1, p2, p3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는 x1에다가 p1을 곱하고 x2에다가 p2를 곱하고 더하기 등등등 해서 xn에다가 pn까지 곱한 거 이걸 우리는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 근데 마침 구하는 방법을 볼 때 몰랐지만 실제로 계산을 하면서 식을 변형해 가다 보니까 이 기대값이 누구랑 똑같아져? 평균과 똑같아지지. 그래서 우리는 이 기대값 자체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평균과 매우 유사하다. 실제로는 평균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무언가 계산을 하게 될 때 확률을 가지고서 내가 막 얘기를 하게 될 때 여기서 내가 이득을 볼 수 있나 없나? 그거를 따져보는 건 기대값이 아닌 평균으로 찾아봐도 돼. 확인돼요? 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등 상품이 100만 원. 1등 상품이 한 장 있는데 100만 원. 2등 상품이 2장 있는데 100만 원. 50만 원씩 2장. 3등은 10만 원씩 10장. 총 100장의 제비가 있어. 계산하기 편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100장의 제비가 있어. 1등은 한 장에 100만 원. 2등은 2장이 50만 원. 3등은 10장으로 10만 원씩. 이렇게 있다고 쳐보자고. 확인돼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제비 한 장 뽑는데 얼마를 받아야지만 나한테 좋을까? 최소한 손해는 안 볼까? 라는 걸 계산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기대값을 찾는다는 얘기야. 근데 그 기대값이라는 게 복잡하지만 평균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럼 평균을 통해서 찾는다고 하면 전체 100장이잖아. 맞지? 그 중에 1등이 한 장 100만 원. 100만 원. 더하기 50만 원이 2장이니까 또 100만 원. 10만 원짜리가 10장이니까 또 100만 원. 그 다음에 꽝은 몇 장이야 지금? 87. 근데 87은 빵원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걸로 끝. 평균을 구하면 맞지?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300만을 100으로 나누는 거잖아. 얼마야? 3만이 나오겠지. 맞아요? 즉 다시 말해 제비 한 장 뽑는데 3만 원은 줘야 내가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
그러니까 난 뭐 하면 돼? 3만 원 이상은 받아야겠구나. 한 번 뽑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데 있어서 확률을 계산하게끔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자, 봐봐. 1등을 뽑는 확률 얼마야? 100분의 1이지. 2등은 100분의 2. 단순하게. 여기는 100분의 10이지. 그 다음 꼴등은 100분의 87인데, 빵이니까, 곱하기 빵이니까 의미가 없지. 그럼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100만 원을 곱해봐. 얼마야? 10,000원 되지. 여기다가 이거 곱하면 10,000원 되지. 여기다 이거 곱해봐. 10,000원 나오지. 다 더하면 얼마야? 3만 원. 아, 3만 원 정도가 기대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뽑기가 3만 원 이하로 나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해적 뽑기가 되는 거지. 언제 써먹으면 돼? 뽑기 할 때? 뽑기 근데 그거는 쉽게 접하기 힘들잖아. 언제? 게임할 때. 게임할 때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안 뽑을 거야? 캐릭터 안 뽑을 거냐고. SSR 등급 안 뽑을 거냐고. 1티어 캐릭터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럴 때 계산하는 거야. 이랬을 때 이거 뽑기 한 번에 얼마야? 그런데 이거 뽑기 겁나 맵네? 혹은 해자네?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 그게 이런 식의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란 말이지. 여기까지 확인돼요? 뭐 좀 더 복잡한 계산은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기대값이라는 부분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과정들이야. 근데 여기서 더 깊은 얘기를 해주고 싶거든? 여기서 더 하려면 시그마를 배워야 돼.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는 얘기를 합시다. 어쨌든 요 세 번째 얘기는 약간의 번외 정도로만 생각을 하세요. 요거까지는 굳이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건데 한번 얘기를 해본 거고 1번과 2번 증명하는 과정 1번에서 2번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변화되는 거 우리가 앞에서 두 가지를 통해서 증명을 해봤죠. 지워버리긴 했지만 실제 과정은 남아있잖아. 그래서 한 번씩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요거랑 얘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익혀두면 이번 숙제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했던 것보다 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버릴 거야. 염두에 두면서 문제 한번 풀어봐. 알겠죠? 이렇게 해서 3포도는 마무리입니다. 확인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궁금한 내용 있어요? 질문사항, 의문사항, 하고 싶은 말. 저요? 알았어요. 그럼 자, 남은 시간은 쉬었다가 집에 갑시다, 오늘은.